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등 프로토의 중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1월 27일 해외 축구 3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스포츠 가족방은 24시간 100% 무료 공유 중이며 모든 스포츠에는 100% 정답은 없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께 적중이 아니라 수익으로 보답해 왔다는 점 오늘도 책임지고 분석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에버튼 리즈 경기 분석하겠습니다. 에버튼은 4-2-3-2를 기반으로 하면서 더블 볼란치 중 한 축인 1호의 그분함을 메잘라처럼 활용해 중원과 측면을 동시에 깨우는 전술을 가져가고 있다. 바리는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정과 피지컬을 앞세워 공중경합과 세컨볼 마무리에 강점을 보이는 골게터로 크로스와 컷백 상황 모두에서 마무리 옵션으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맥닐은 왼쪽에서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와 드리블 돌파를 모두 갖춘 자원으로 터치라인과 하프스페이스를 오가며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1호의 그분함은 단순히 중앙에 머무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라 중앙에서 볼을 받은 뒤 대각선으로 측면 하프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전형적인 메잘라 무브먼트로 상대의 미드필드와 수비 사이의 균형을 깨뜨린다. 그가 중앙에서 측면으로 빠져나가면 리즈 유나이티드의 수비진은 그 움직임을 따라갈지 박스 안바리를 우선적으로 막을지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에버튼은 이 움직임을 활용해 1호의 그분함이 측면 하프스페이스 깊은 지역에서 공을 받아 두 줄 수비 사이를 찢는 패스를 선택하거나 직접 크로스를 올리는 구조를 반복해 만든다. 특히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스페이스까지 침투한 뒤에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바리에게 낮은 크로스나 컷백 형태로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공급하는 패턴은 이미 팀의 핵심 무기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에버튼의 공격은 단순히 측면 크로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메잘라의 침투와 이선 자원들의 동시 침투가 겹쳐지며 박스 안에서 수적인 우위를 만드는 구조로 한 단계 더 정교해지고 있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3-1-4-2를 사용하며 3명의 수비수와 그 앞에 1차 방어선을 맡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중심으로 수비 구조를 세우고 있다. 칼버트 루이는 제공권과 등지는 플레이에 강한 타깃형 공격수로 크로스와 세트피스 상황에서 언제든 한 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무게감을 지닌 자원이다. 에론스는 전방 압박과 넓은 활동량이 장점인 미드필더로 상대 빌드업 첫 단계를 흔들며 실수를 유도하는 역할을 자주 수행한다. 슈타우는 새 수비수 앞에서 태클과 인터셉트의 강점을 보이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1차 차단과 제공권 대응을 동시에 책임지는 중심축이다. 다만 3-1-4-2 구조 특성상 윙백과 이선 미드필더가 전진하는 구간에서는 중앙과 측면 하프스페이스 사이에 미세한 간격이 생기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슈타우 혼자 넓은 폭을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 길어질수록 메잘라처럼 중앙에서 측면 하프스페이스로 대각선 침투를 반복하는 자원을 끝까지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파이널 서드 부근에서 리즈 유나이티드 수비진은 페널티 박스 중앙과 타깃형 스트라이커 쪽에 시야를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 측면 하프스페이스에서 뒤늦게 침투하는 자원에 대한 마킹 전환이 느려지는 약점을 드러낸다. 이런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에버튼의 1호의 그분함처럼 메잘라 형태로 움직이며 측면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자원은 리즈 수비 라인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카드다. 에버튼은 1호의 그분함을 전술의 중심에 세우고 메잘라 무브먼트를 통해 하프스페이스를 찔러 들어간 뒤 바리의 골 결정력을 극대화하는 공격 패턴을 분명하게 구축해 놓은 상태다. 반면 리즈 유나이티드는 구조적으로 하프스페이스 커버와 마킹 전환의 부담을 안고 있어 경기 내내 메잘라 침투와 컷백 패턴에 노출될 경우 수비 조직이 크게 흔들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전술적 상성과 파이널 서드에서의 디테일 그리고 공격 전개 완성도를 합쳐보면 이번 경기는 에버튼이 리즈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승리를 노려볼 만한 구도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두 번째 경기 지로나 헤타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지로나 포메이션은 4-2-3-1이며 전체 라인을 과도하게 올리기보다는 중원에서 한번 리듬을 잡고 이선의 연속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블록을 흔드는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 바나트는 측면과 하프스페이스를 오가며 폭과 깊이를 동시에 만들어주는 자원으로 사이드에서 출발해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치간코프와의 연계 지점을 열어준다. 치간코프는 최근 공격의 중심축 역할을 맡으며 터치라인과 하프스페이스를 교차하는 움직임으로 상대 풀백과 미드필더 사이 간격을 집요하게 공략하고 있다. 이반 마르틴은 이선 중앙에서 템포를 조절하는 플레이메이커로 압박을 한번 흘려보낸 뒤 전진 패스를 선택하는 타이밍이 매끄럽고 치간코프와의 짧은 패스 교환으로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지로나는 측면에서 시작된 공격이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수렴되며 콤팩트한 간격을 유지한 채 박스 주변을 에워싸는 패턴으로 높은 점유와 슈팅 볼륨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최근 치간코프를 중심으로 한 이 콤팩트한 공격 루트가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서 흐름을 끌고 가는 경기에서 연달아 3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이 현재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방 압박도 단순히 한 줄로 달려드는 방식이 아니라
이반 마르틴이 패스 방향을 읽어 먼저 길목을 차단하고 치간코프와 바나트가 측면과 중앙에서 동시에 압력을 거는 변칙적인 패턴으로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 구조 덕분에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은 줄어든 반면 상대의 빌드업이 어설프게 시작되는 순간을 포착해 곧바로 득점 찬스로 전환하는 비율은 확실히 올라가고 있다. 헤타페 포메이션은 4-5-1이며 수적으로 중원을 두껍게 채워 두 줄 수비를 형성하는 것이 기본 틀이지만 최근에는 간격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마이로 마르틴은 이 선에서 왕성하게 움직이며 전방과 중원을 연결하려 하지만 팀 전체의 라인이 늘어져 있어 패스를 받을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 많다. 아드리안 리소는 측면에서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소화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나 공수 전환 시 라인이 너무 길어지면서 수비 가담 타이밍과 역습 가담 타이밍이 모두 애매해지는 문제가 드러난다. 아람바리는 중원에서 상대 공격을 끊어줘야 할 핵심 자원이지만 앞선과 수비 라인 사이 거리가 과도하게 벌어지면서 혼자서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 헤타페는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이 자주 벌어지고 상대에게 이 하프 스페이스를 그대로 내주면서 위험한 장면을 연달아 허용하고 있다. 압박이 앞에서 시작되더라도 뒤에서 라인이 함께 따라 올라오지 못해 중원 압박이 허공에 흩어지는 장면이 많고 두 번째, 세 번째 압박이 이어지지 못해 금세 공간을 내어주는 흐름이 반복된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전체적인 경기력은 가라앉아 있고 최근 5경기째 승리가 없으며 2연패까지 이어지면서 팀 분위기 역시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다. 결국 헤타페는 블록을 내리고 버티고 싶어도 간격이 무너지고 라인을 올려 압박하고 싶어도 뒷공간 관리가 안 되는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태에 가까운 흐름이다. 지로나는 치간코프와 이반 마르틴을 중심으로 전방부터 촘촘하게 압박을 걸면서 공을 빼앗는 즉시 슈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루트를 이미 확보한 팀이다. 헤타페는 최근 경기력 저하와 함께 공수 간격이 완전히 벌어지며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을 제대로 막지 못하는 약점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있다. 이런 상성과 분위기를 종합해보면 오늘 경기는 지로나가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상대를 압박하며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세 번째 경기 베로나 우디네세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베로나는 3-5-2-3백을 기반으로 후방에서부터 차분히 풀어나가려 하지만 빌드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 상대의 변칙적인 전방 압박에 자주 갇히는 팀이다. 지오바네는 중앙 최전방에서 움직이는 센터포워드로 속도와 피지컬을 바탕으로 뒷공간을 노리지만 팀이 뒷선에서 공을 끌고 나오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고립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브라다리치는 왼쪽에서 오버래핑과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공격 성향의 윙백이지만 볼이 뒤에서 정체되는 구간이 많아 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을 자주 받지 못한다. 갈리아르디니는 중앙에서 수비라인 바로 앞을 보호하며 몸싸움과 세컨볼 경쟁에 나서는 타입이지만 전개 템포가 느려질 때는 공을 받는 각이 막히면서 단순한 횡패스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후방 빌드업이 상대 압박에 걸리면 수비수들이 뒤로만 물러서다가 결국 골키퍼까지 공이 내려가고 다시 길게 차내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템포가 계속 끊긴다. 그래서 베로나는 자기 진영에서 공을 오래 소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턴오버 이후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이 순식간에 이어지는 불안정한 흐름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라인이 어정쩡하게 올라와 있다가 한 번에 깨지는 일이 잦고 세컨볼 싸움에서도 숫자를 제대로 채우지 못해 두 번째 공을 상대에게 내주는 장면이 누적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34실점을 허용하며 리그 최하위로 추락해 있는 상황이고 실점 내용만 놓고 봐도 빌드업 과정에서의 실수와 전환 수비 타이밍 미스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우디네세는 4-4-2를 기본으로 두 줄 수비를 정리한 뒤에 전방 압박 타이밍을 상황에 따라 조절하며 상대 빌드업을 흔드는 방식에 특화된 팀이다. 자니올로는 이선과 측면을 오가며 볼을 운반하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볼을 받는 순간 몸을 돌려 전진 드리블을 시도하는 능력이 좋아 중원과 공격 라인을 빠르게 연결해준다. 그는 피지컬과 스피드를 겸비해 탈압박 이후 상대 진영으로 치고 들어가는 장면에서 위협적인 중거리 슈팅과 마지막 패스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자원이다. 자놀리는 오른쪽에서 활동량이 많은 풀백으로 전방으로 적극적으로 뛰어올라 상대 빌드업 방향을 측면으로 몰아넣은 뒤 압박에 시동을 거는 역할을 자주 맡는다. 그가 압박 타이밍을 정확히 잡고 윗선에서 몸을 붙여주기 시작하면 두 줄 수비 전체가 한 번에 위로 튀어나오며 공을 빼앗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칼스트렘은 경험 많은 중앙 미드필더답게 중거리 패스와 롱패스로 측면 전환을 정확히 공급해주며 팀의 공수 전환 템포를 조절하는 레지스타 역할을 수행한다. 그의 킥 능력 덕분에 우디네세는 공을 탈취한 이후 짧게만 풀지 않고 곧바로 뒷공간을 겨냥한 롱패스로 상대 수비라인 뒤를 노리는 장면을 자주 만들 수 있다. 또한 두 줄 수비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다가 특정 타이밍에만 전방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는 스타일이라
상대가 빌드업에 익숙하지 않은 팀일수록 실수 유도가 더 잘 먹히는 구조다. 베로나는 3백과 미들라인을 활용해 차분히 풀어나가려 하지만 느린 빌드업과 압박 대응 미숙으로 인해 실수와 실점이 반복되면서 전체적인 팀 분위기까지 가라앉아 있는 상태다. 반면 우디네세는 자놀리의 전방 압박, 자니올로의 볼 운반과 마무리, 칼스트렘의 킥 퀄리티를 앞세워 적은 터치로도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구조가 정리되어 있어 이런 상성에서는 훨씬 효율적으로 경기를 풀 수 있다. 전방 압박과 전환 속도 그리고 빌드업 안정성의 차이를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우디네세가 베로나의 실수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한 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상으로 1월 27일 해외 축구 3경기 프리뷰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픽은 저희 가족방에서 매일 무료로 공유되고 있으며 조합픽을 통해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